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13일 한국은행은 2020년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을 통해 지난달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957조 8,801억 원으로 전월 대비 9조 6,242억 원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올해 8월부터 9월에만 21조 3천억 원 증가한 것으로 가계대출 주택 매매 전세 관련 자금 수요로 주택담보대출이 전월 대비 6조 7천억 원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달 말부터 대부분의 수도권 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집을 사면 거래 액수를 불문하고 자금 조달 계획서의 항목별 증빙 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지난 13일 국토부와 규제개혁위원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규계위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규제로 처리됐습니다. 서울시는 14일부터 11월 6일까지 2020년 도시재생 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지난 13일 밝혔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이윤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초기 자금을 지원하고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회계, 마케팅, 홍보, 법률 브랜딩 등 10개 분야 전문 멘토그룹의 컨설팅을 정기적으로 제공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에만 약 9조 6천억 원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와 전세 자금 마련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다고 하는데요. 계절적으로 겨울인 4분기에는요, 더 큰 자금의 수요가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가계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방송 중에 모든 궁금증은 전화나 문자 주시면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서울 지역번호 02-3153-2668번 언제든지 활짝 열려 있고요.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한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본격적으로 부동산 올인원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 부동산 올인원에서는요, 부동산 미디어그룹의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공급에 대한 불안을 잠재우고자 정부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전청약 노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성공 전략의 노하우를 이슈 진단 통해서 지금 만나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본부장입니다. 자, 3기 신도시 조성 방안에 따른 내용입니다. 사전 청약 전략 내년에 이제 시행이 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도 사전 청약을 한번 노려볼까? 그렇다면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이런 고민들 많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신도시에 내 주택,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선점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제도는요, 이제 수도권 택지지구라든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모든 지역들의 사전 청약을 통해서 공급을 하겠다라는 방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목표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굉장히 그 패닉바잉으로 인해서 지금이라도 사지 않으면 뭔가 불안한 그런 심리들을 안정감을 주기 위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안정적으로 사전 청약을 통해서 무언가 대기 수요자들이 무언가 빠르게 높은 가격대에 거래를 하지 않는 아파트 거래에 있어서 거래량을 축소시킬 수 있는 효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고요. 사전 청약의 대상은요, 이제 3기 신도시 조성하는 사업에 있어서 구성이 되는데 보통 이제 시공 절차에서 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일반적인 청약과는 다르게 착공 전에 토지부터 시작을 하는 그 내용에서 공공분양 분야에 대한 청약을 일정을 잡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년 7월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이고요. 약 9천여 가구 정도가 예정되어 있는데 확정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대상망에 오르고 있는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인천 계양지구와 그리고 남양주 왕수 그리고 하남 교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선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기준에 내가 좀 부합하고 맞다면 한번 내년에 노려보시는 거 정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1순위 자격 요건은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가 되겠죠. 그래서 가입 후 2년이 지난 시점에 이제 1순위 자격 요건이 갖추어진다 볼 수가 있겠고, 월 납입 최소 24회 이상, 그러니까 딱 2년을 채워서 납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기 신도시 지역에 또한 거주민들에게 기회가 우선권으로 30% 거주민에게 우선권으로 공급이 된다는 점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먼저 거주하게 된다면 기회가 좀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2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적으로 30%를 사전 청약을 통해서 당첨을 시키겠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그 외 경기도 거주민들에게 20%를 추가적으로 이제 공급을 다시 하는데, 3기 신도시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시는 사람 중에서 만약에 그 당첨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2차 지원까지도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나머지 서울과 기타 지역의 50% 3차 공급 시점에도 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만약에 당첨이 안 됐다면 다시 한번 또 도전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총 3번의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우선적으로 거주를 하시는 목표를 세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이제 선별 조건이 가점제가 아닌, 어떻게 보면은 우선적으로 보유 총액에 따라서 높은 순서대로 당첨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점이 내가 좀 부족하거나 또는 부양가족이 조금 부족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청약통장을 일찍 가입을 하셨다면 높은 확률로 이제 당첨될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에 이제 무제한으로 가격을 많이 통장에 돈을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월 10만 원 이상까지 인정 범위 내에서 보유 총액을 따져보겠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순위 자격 요건 최소 가입 2년이라고 해서 240만 원 정도의 가격대인데, 사실은 이제 보유 총액에 따라서 당첨이 되다 보니까 10년 이상은 이제 납입을 하셨던 분들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고요. 자,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되는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이제 보유 자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 100% 이하, 기준점이 100% 이하입니다. 100%라는 것은 3인 가구 기준으로 해서 550만 원 정도의 이하 금액으로 매출이 구성되어 있어야 된다. 소득이 잡혀져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자동차 보유하고 있다면 이제 가액 또한 2,764만 원의 기준점 이하의 그 자동차의 가액을 보셔야 되고요. 건물이라든가 부동산 자산도 2억 50만 원까지의 그 이하 금액으로서 산정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사전 청약 도전해봐야 되겠죠. 뭐 중복 당첨 불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들이 유의 사항이고요. 대신에 중간에 이제 사전 청약 당첨이 되더라도 일반 아파트 청약을 내가 해서 만약에 당첨이 된다면 갈아탈 수도 있다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사전 청약을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청약 조건까지 이제 당첨 후 조건이 만족했었지만 이제 자격 요건이 유지가 안 되게 됐었을 때는 또 퇴거 조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유의사항을 좀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요. 사전 청약 예전에도 있었던 제도이기도 합니다. 문제점 중에 하나는 사전 청약을 통해서 당첨은 됐지만 실 입주까지 굉장히 또 날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점, 또 그 기간에 따라서 좀 뭐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질이 생겼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약이라든가 입주 시기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확실하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특히나 이제 분양가가 산정되는 기준점이 이제 본 청약 시에 확정되기 때문에 예상 가격으로 이제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3기 신도시의 청약은 굉장히 주변 대비해서 70% 이상은 좀 싸게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해당 지역의 거주 요건까지 확인을 하셔서 이런 유의사항들을 잘 살펴보시고요. 3기 신도시에 내가 무주택자로서 좋은 기회로서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살펴보시고, 내가 무주택자라든가 또는 청약 기간이 충족치 않아서 내가 지금이라도 무언가 주택 시장에서 주택을 구입해야 되겠다 했었을 때는 지금 최고점에 오른 아파트 가격보다는 조금 다른 다양한 방법들을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모색해 보신다면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흐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충분히 생길 것이라고 예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노리시는 분들을 위한 성공 노하우를 알려주셨습니다. 자, 내년 7월이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선정 요건과 주의할 점 꼼꼼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이제 성공적인 투자 지역 찾아보러 정보 체크 시간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의 기후 만나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 서울시 도봉구 창동인데요. 1호선, 서우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창동역 근처에서 방 3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6,500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나요? 자, 강남에 이어서 강북 지역까지 부동산 상승의 여파가 목격되고 있습니다. 오늘 노도광 지역 중에 도봉구, 수익형 부동산인 오피스텔 찾아볼 텐데요. 이 오피스텔의 정확한 위치와 개발 호재까지 짚어주시죠. 자, 아파텔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높은 가격대의 아파트에 입주를 못하시는 분들께서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의 부동산으로서 오피스텔을 취득하고 오피스텔 또한 아파트의 그런 영향이라든가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오는 주거의 형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는데, 자, 노도광 또한 중형 아파트 10억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6, 7억대였었던 이런 가격대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충분한 예상들을 저희가 드리고 있었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도광 중에서도 이제 도봉구 같은 경우에는 상계주공 아파트, 뭐 이런 노원구의 그런 재건축 아파트들이 또 밀집되어 있는 모습들도 있었었고, 거주의 환경이 생활의 인프라가 너무나도 좋은 그런 구성 요소와, 그리고 도봉역, 도봉구 내에서도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서 신경제 중심지가 계속 개발이 될 것이다. 또 GTX 신호선이 들어갈 것이다. 이런 개발 호재들로 인해서 10억대의 아파트가 나타나고 그 이상의 재건축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된다면 13억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들도 나타날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포인트를 항상 잡아드렸었습니다. 자, 이제는요, 이런 지역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은 주변에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또는 이런 아파텔, 오피스텔의 그런 주거의 형태들도 가격대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요소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 투자를 생각을 못 하셨거나 또는 투자를 해보시겠다, 또는 지금같이 좀 소액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를 하실 때는 이런 지역들을 좀 잘 분석하셔서 들어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요, 도봉 지역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노후 비율이 96%, 이 이야기는요, 아파트든 주택이든 저밀도 주택이든 너무나도 노후되어 있는 주택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고요. 또한 노후되어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이런 오래되어 있는 빌라 같은 경우에 계속 재건축을 통해서 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너무나도 많은 지역이 바로 도봉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일례로서 이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묶여있는 창동역과 노원역 주변에 약 98만 제곱미터 규모로서의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는 곳입니다. 자, 창동역 주변에는 아파트 단지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거나 또는 아파트 단지를 기점으로 해서 주변의 생활의 인프라, 뭐 학군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에 이제 뭐 마트 또는 백화점, 영화관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에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3룸 오피스텔 제가 같이 함께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자, 4호선이라든가 1호선의 더블 역세권에 더불어서 앞으로는 GTX 신호선이 들어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 광역철도망까지 추가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동부권의 교통의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을 담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2030 도시 기본 계획에 따라서 창동 상계 지역은 7광역 중심지이기도 하고요. 특히나 이제 98만 제곱미터의 규모의 지금 현재 5가지의 역량으로서 개발될 수 있는 신경제 중심지 개발 사업이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자, 복합 문화시설적인 부분, 지금 창동 운동장 부지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아레나 복합 산업기술들이 같이 함께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문화시설이라든가 창업지원센터라든가 또는 창동역 주변의 복합 환승센터를 통해서 GTX 신호선을 맞이할 준비, 그리고 또한 KTX의 환승선의 그런 창동역의 교통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쪽으로 이제 노원구 라인으로 가신다면 지식 산업 거점으로서 이제 개발되고 있는 수많은 일자리가 7만여 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부지들도 같이 함께
기대를 받고 있고요. 기존에 뭐 구청부터 시작을 해서 경찰서라든가 공공행정 서비스가 노원역과 창동역 주변 라인으로 같이 함께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심적인 부분, 동부권에서의 핵심적인 역량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지역 개발이 같이 함께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작년에 공사가 이제 착공이 됐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조감도를 통해서 이런 모습으로 발꿈이 될 것이다. 2만여 석 이상의 아레나급 공연장이 K-팝을 선도할 수 있는 공연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매년마다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이라든가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창출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굉장히 크게 기대될 수 있는 사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 살펴볼 수가 있겠고요.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 그리고 차량 이제 지하철 차량기지 부지에는 제2의 코엑스의 그런 역할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많은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이곳에 그런 마이스 산업단지라든가 지식산업 거점으로서의 일자리 창출, 앞으로는 도봉구 이쪽 주변이 단순히 배드타운, 자녀를 키우기는 좋지만 뭔가 일자리가 자체적으로 창출되지 않았던 점들이 앞으로는 자족적인 일자리 창출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산업 거점의 모습들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GTX C 노선이 창동역을 지나갑니다. 이제 동부권에서 창동역과 광운대,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과 양재, 강남권을 지나가는 라인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추진 속도는 늦다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추진이 된다면 동부권과 동남권의 그런 연결선의 거점으로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제 착공을 좀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GTX C 노선 라인들 아직 저평가되어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을 한번 집중을 해보시고요. 또한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영동대로 지하 사업이 지금 현재 조성 중인데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까지 바로 지하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그동안의 교통의 흐름들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혔었던 이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수변공원, 지상공원은 이제 수변공원과 다른 사업적인 그런 모습들 그리고 지하공간은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교통의 흐름을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 지하 사업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네, 지금 확인하신 것처럼 강북 지역에서도 도봉구 창동 정말 무궁무진한 개발 호재를 안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단순히 월세 받는 수익형 부동산 넘어서가지고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라고 하셨는데요. 자, 방 3개짜리 오피스텔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창동의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이곳의 지가는 빠르게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높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주변의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도 갭 매우기 현상을 통해서 빠르게 따라가 올라갈 수가 있겠는데요. 자,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세가 굉장히 이 정도 3룸으로 구성되어 있는 오피스텔이 2억 6천대에서 2억 7천대 굉장히 지금 합리적인 싸게 구성되어 있는 금액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 3억대 이상의 가격대가 상승될 수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전세를 놓으신다면 소액으로 1,000만 원대의 소액으로 투자를 하시면서 앞으로 차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뭐 1,000만 원, 2,000만 원만 올라간다 하더라도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수익률 또한 굉장히 높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는 2억 6천에서 2억 7천만 원대의 전세가 공급 물량이 많지가 않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세가 잘 맞춰진다는 점 통해서 소액으로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월세 시에는 2천에 80에서 90만 원. 월세 가격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전세 물량은 없어지고 월세의 가격대가 상승하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형 부동산으로 투자도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대출 금액을 제외하시고 1억 중반대, 1억 2천에서 1억 2,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매월마다 8, 90 정도의 수익을 보실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오피스텔도 같이 함께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도봉구 창동에서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챙겨볼 수 있는 방 3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해봤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인데요. 2호선 이대역 근처에서 이번엔 방 2개짜리 다세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7천만 원에서 3억 8천만 원 예상되네요. 자, 마포구 염리동 어디인가 했더니 이대역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2호선 근처니까 더 기대가 되는데 주택의 매력 살펴볼까요?
네, 이곳은 이제 염리동 내에서도 염리 4구역으로 더욱더 유명한 지역일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공재개발이라든가 또는 재개발의 재추진으로서 굉장히 핫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이 대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초역세권으로서 서울에서 가장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시 그 순환선이죠.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고 주변에 대학가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에 임차 수요 너무나도 풍부하다. 그리고 대학생들의 수요가 많다라는 것은 상업시설도 굉장히 잘 갖춰져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서강대라든가 연대, 홍대, 이대, 그리고 경기대, 숙명여대까지 많은 대학생들이 이곳에 유입이 계속되고 있는 지역, 바로 염리동이 되겠습니다. 자, 2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동쪽으로 이동한다면 이제 서울역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역에 많은 광역 노선들 같이 함께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 공덕 쪽으로 내려가신다면 6호선이라든가 또는 이제 공항철도 5호선까지 환승할 수 있는 요소들, 굉장히 역세권으로서의 그런 모습들 굉장히 좋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대학생들도 이용을 하고요. 거기 더불어서 직장인들도 도심 지역으로서의 빠른 접근성 장점입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이제 여의도, 영등포 여의도 지역의 IFC 국제금융 중심지, 그리고 앞으로 용산이 국제업무지구가 조성이 계속 될 것이기 때문에요. 용산 국제업무지구까지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은 지역. 이곳에 거주를 만약에 하시고 또 재개발이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까지 살펴보신다면 염리동의 투자 또는 혹은 실거주하시기에 굉장히 안성맞춤인 지역으로 평가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촌 2대 상권과 홍대 상권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염리동이고 염리동은 딱 4구역으로 묶여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대역에서 인접되어 있는 구역 블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4구역이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은요. 아이언 뉴타운이라든가 부가현이 개발될 당시에 이제 4구역은 해지가 됐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가장 핫하게 이제 재개발이 다시 재추진되는 곳들 뭐 성북동이라든가 또는 뭐 노고산이라든가 대흥동, 뭐 염리동 이런 곳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곳 염리동이 해지구역으로서 이제 다시 재추진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아이언 뉴타운 내에서도 가장 입지가 좋은 지역이기도 하고요. 주변에 20억대 클럽이 가입되어 있는 이런 아파트들의 배우 수요에 등을 좀 힘입어서 굉장히 지가가 높아질 수 있는 또 좋은 브랜드의 아파트가 들어갈 수 있는 기대감을 충분히 갖고 있는 곳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많은 업무지 그리고 대학가를 끼고 있는 핵심적인 재개발 사업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들 중에서 이제 당인립 화력발전소가 지하화되고 공원화된다는 내용은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많은 대학가가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창업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계속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이런 그런 일자리 창출들이 기대될 수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핵심적으로 이제 북쪽 라인에서는 아이언 뉴타운이 정말 좋은 지역으로 이제 선점을 받고 있습니다. 대규모의 브랜드 아파트들 총 18,500여 가구가 입점이 되어 있는 모습들 같이 함께 볼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에 노후되어 있었던 이런 주거 환경들이 계속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 2022년까지 입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뭐 지금 2구역이라든가 5구역, 3구역 뭐 얘기들 굉장히 많이 나오면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요. 아이언동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아파트 가격대가 높게 형성되어 있으면서 자녀 교육의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교육 특구로서의 조성 사업들이 같이 함께 2호선을 따라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신시가지의 그런 목동이라든가 노원, 강남 못지않는 새로운 교육 특구 지역으로서 전세가의 그런 기반 시설들의 그런 가격대를 뒷받침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이언 뉴타운 굉장히 노후되어 있는 모습들, 뭐 도로적인 부분이라든가 차가 지나가지 못하는 모습까지도 같이 함께 되어 있는 곳이 바로 염리 4구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은 꼭 필수로 될 것이다. 지금 현재 지구 지정 이제 타당성 신청은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염리 4구역이 기대해 볼 수 있는 좋은 아이언 뉴타운 내에서도 핵심적인 그런 요소들로 좀 보실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에 선점해서 투자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같이 함께 만나보고 있습니다. 네, 공시지가가 크게 상승한 지역이기도 하죠. 이 지역의 미래 가치 기대해 보면서 가격 만나보겠습니다. 2호선 따라서 토룸 시세 어떻게 될까요?
자, 투자 금액도 소액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곳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충분한 가능성, 예상, 리스크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매매 시세는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입니다. 이미 주변대에 4억 중반대의 주택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보시면서 투룸 가격으로서는 굉장히 주변보다 굉장히 좋은 가격으로 투자를 하실 수 있는 이제 몇 세대 남지 않은 투자 가능 금액이 생기겠습니다. 자, 전세 시에는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실투자 금액은 투자 금액 대비 굉장히 저액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5천에서 6천만 원의 투자 금액으로 앞으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 주변에 위치할 수 있는 곳에 투자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월세 시에는 90에서 100만 원, 투자 금액은 약 2억 원 정도로 소액 투자 가능하시겠습니다. 네, 마포구 염리동 이대역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다세대 주택이었고요.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자, 부동산 정책을 알면 돈이 보인다라는 주제의 무료 세미나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무료로 세미나 여신다고 합니다. 선착순 10명까지만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료 참석 원하신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소개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이 가능하고요. 박대근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 옆에 이분 나와 계세요. ENR 연구소의 김창범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살짝 보니까 오늘 유형으로는 오피스텔로만 골라주신 것 같은데 가볼 지역 간단하게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오피스텔, 소형 오피스텔로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규제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러한 시기일수록 내 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러한 투자처보다는 내 돈이 적게 들어가는 그러한 투자처를 선택을 해서 최소한의 어떠한 리스크를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 안에서 저평가받고 있고 그리고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바로 영등포와 금천구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오피스텔 첫 번째 지역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첫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 6가인데요. 9호선 선유도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원에서 3억 2,1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오피스텔 찾는 분들 많은 곳이죠. 영등포구고요. 황금노선 9호선 따라서 가보겠습니다. 위치부터 확인해 볼까요? 여기 첫 번째로 이제 영등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등포라는 지역이 주거지에 대한 인식이 바뀐 게 몇 년 안 되었죠. 그전에는 굉장히 노후된 어떠한 공장가들의 모습을 많이 띄었었고 지금 시점에는 어떠한 이제 브랜드의 아파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소규모의 재개발, 바로 그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런 식으로 계속 탈바꿈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저층으로 저밀도 개발이 되어 있는 곳, 서울 안에서 몇 군데 안 되는 그러한 이제 지역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러한 지역들이 고가의 아파트들, 브랜드의 아파트들 계속 어떠한 이제 고급 주거 단지로 형성이 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보는 곳은 바로 이제 9호선 라인입니다. 9호선 라인, 양평 유가에 지금 이제 위치해 있는 그 투룸 오피스텔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가장 가까운 역은 9호선입니다.
9호선. 굉장히 선호도가 높고 그리고 이용객이 많은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이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렇게 있는 그러한 노선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2호선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5호선 또한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영등포라는 지역이 그 교통적인 부분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런데 이 교통과 집값은 비례하기 마련입니다. 여태까지의 영등포를 보게 되면 교통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집값은 따라주질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공장가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공장가. 그러니까 저층의 공장가, 소음이 발생하고 이러한 이제 공장가들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가격이 형성이 안 된 그런 이제 지역이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청약 시장에 있어서도 높은 청약률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에 위치한 바로 이제 소형 오피스텔을 준비를 해봤고, 여기에서 이제 교통적인 부분이 아까 이제 전철 라인 3개 노선을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영등포의 KTX까지 이용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서울 그 안에서 서부간선도로와 그리고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이러한 도로망들까지 인접해 있습니다. 쉽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다리를 건너게 되면은 바로 마포 합정권역에 어떠한 대학가들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직장인 수요 물론 풍부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에서 2호선을 이용해서 학생들에 대한 수요까지 풍부하기 때문에 임대 놓기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업무 단지를 끼고 있죠. 바로 여의도,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산 디지털 단지, 그리고 상암 DMC, 마곡시티. 이러한 이제 대규모의 업무 단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 그러니까 내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시는 분들은 월세로 임대를 놓을 것이고, 그리고 또 차익으로, 소액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전세로 놓을 것인데, 이러한 이제 그 임대차에 있어서 이러한 그 대규모의 대단지에 어떠한 그 일자리, 업무 단지를 끼고 있다 보니까 안정적인 임대 시장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곳 그 출퇴근 시간대 전철역 혼잡도를 이제 보시게 되면 지금 최근 10년간입니다. 과거의 10년과 그리고 지금의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 어떻게 혼잡도가 변화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이제 서울 안에서 살펴보게 되면 빨간색 점이 두드러지고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 혼잡도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그래프를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곳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꾸준하게 일자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이곳은 이제 중공업 지역이 다수 분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 비율이 낮다라는, 그만큼 주거지에 대한 희소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등포구 서울 3도심이라고 하죠. 정말 개발 호재가 많다고 들었어요. 예전엔 좀 영등포구 하면 낙후된 이미지가 강했는데 좀 더 개선되고 좀 더 좋아지는 호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이제 그 영등포의 집값이 그 위치적으로만 봤을 때 강남 못지않는 그런 위치를 가지고 있죠. 한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전철역 라인들, 다양한 라인들을 이용을 할 수가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가격을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안에서 영등포라는 지역 안에서 뉴타운 구역이 벌써 2군데나 있습니다. 2군데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 이 주변의 가격을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이유가 될 수가 있겠고, 그리고 또 영등포역 주변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이 되었죠.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또 이 주변, 예전에는 이제 당산 유도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한강변 주변으로 어떠한 이제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완화시켜서 고층으로 개발을 시키자라는 그러한 개발 계획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무산은 되었지만, 그런데 이러한 사업들이 그 앞으로는 또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바로 당산역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가 지정입니다. 지금 현재도 당산역이라는 지역은 대표할 수 있는 상권을 가지고 있죠.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건데, 이 주변으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추가 지정을 함으로써 어떠한 상권의 변화, 상권의 확장을 기대를 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다음으로 보시게 되면 영등포 내에서 재건축과 그리고 재개발, 이러한 사업들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서울의 서초구라든지 성북구, 강남구 다른 자치구 비해서 월등히 높다라는 점. 그만큼 지금 현재는 그 굉장히 노후화된 모습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주거단지라든지 또는 업무시설로서의 어떠한 그 건물들이 계속해서 바뀔 수 있다라는 점.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제 영등포구가 그 중공업 지역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가 있다는 건데, 계속해서 중공업 지역에 대한 개발 방향,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있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의 환경이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 안에서도 중공업 지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개발의 여지가 큰 영등포구 양평동 6가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등포구에 있는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인 투자 상담 도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재개발 그리고 재건축 소식도 많고요. 교통과 대비를 했을 때 가격적인 좀 메리트가 있다고 하셨는데 오피스텔의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이번엔 가격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3억에서부터 3억 2,100만 원입니다. 투룸 기준입니다. 투룸 기준으로 따졌을 때 3억 원 초반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전세 예상가로는 2억 6,500에서부터 2억 8,600만 원. 이렇게 해서 전세로 투자를 할 시에는 3,500만 원으로 투자 접근이 가능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월세로서는 보증금 3천에 월세 100에서 120만 원.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실제 투자 금액으로는 1억 500에서부터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기에 나는 월세도 받고 싶고 시세 차익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 지금 주목하실 것 같아요.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전략 3가지로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지역 내 신규의 업무 시설이 들어선다라는 점이죠. 자, 중공업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공업 지역으로서 지금 주거시설도 물론 생겨나지만 여기에서 업무시설, 그러니까 지식산업센터가 곳곳에 생겨난다라는 점. 그래서 그 주변으로 어떠한 그 수요들이 임대차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이렇게 첫 번째로 뽑아보실 수가 있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규모 정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뉴타운 사업, 그리고 재건축, 재개발 사업, 그리고 또 여기에서 소규모인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러한 사업들이 이루어짐으로써 지역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양한 임대 수요층을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에 종사하고 있는 어떠한 이제 그 직장인들, 그리고 또 이 지역 내에서 지식산업센터에서 종사하고 있는 직장인 수요, 그리고 또 플러스가 되는 게 학생 수요까지 굉장히 다양한 수요층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시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발의 여지도 정말 크고요. 수요까지 풍부한 영등포구에서 여러분들 9호선 역세권에서 만나보는 투룸 오피스텔이었고요. 다음 지역도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본부장님과 두 번째로 확인할 지역은 바로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인데요. 1호선, 7호선 함께 교차하는 가산 디지털 단지역 역세권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 역시 확인하겠습니다. 자, 가격 보시죠. 약 2억 5천만 원에서 2억 7,500만 원 예상되네요. 자, 두 번째도 오피스텔이 꼭 필요한 위치에서 찾아주셨습니다. 자, 가산이면 업무단지가 가까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업무단지가 있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은 이제 두 번째로는 바로 이제 금천구로 이제 가보도록 할 건데, 금천구 하면 구로 디지털 단지와 그리고 가산 디지털 단지를 빼놓을 수가 없죠. 대표할 수 있는 업무지이기 때문에. 이 주변에 위치해 있는 바로 가산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 오피스텔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역으로 이용을 한다 하면 바로 이제 1호선과 7호선을 이용을 하실 수 있다는 건데, 도보로는 다소 멀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변에 거주하는 수요들은 이 주변에 일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걸어 다녀서 출퇴근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부분이 있겠고,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렇게 이제 역이 멀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로 이제 시흥대로입니다. 시흥대로에 바로 이제 신안산선이 이렇게 이제 개통을 한다 하면 5분 내로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신안산선의 수혜를 받아볼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물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서울 내 또한 이제 출근 시간대 혼자 이용객을 따졌을 때에는 1위는 강남역이었습니다.
그리고 2위는 가산 디지털 단지라고 하죠. 그만큼 이곳은 아침에 출근하는, 그러니까 업무 시설이 그만큼 풍부하다 보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그러한 직장인 일자리가 많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이제 일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지벨리입니다. 지벨리 1단지에서부터 2단지, 3단지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곳은 대기업은 물론이고 어떠한 벤처 기업들, 이러한 기업들이 몰려 있죠. 이곳에 어떠한 그 일을 하는 그러한 이제 수요를 따졌을 때는 약 16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 수는 만여 개사를 이렇게 이제 추산해 볼 수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일자리가 가까이 둠으로써 직장인 수요층은 물론이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어떠한 임대, 월세 시장이라든지 전세 시장이라든지 꾸준한 상승을 예상을 해보실 수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과거에서부터 지금 현재의 어떠한 매매가라든지 전세, 월세가 이렇게 따져봤을 때에는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금천구 가산동이었고, 그리고 금천구 가산동의 인구 비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인구는 지금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에 금천구 가산동은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또 여기에서 세대수 역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세대수 증가. 그건 무엇이냐? 바로 이제 그 소형 가구가 이렇게 이제 새로운 집, 혼자 거주하는 그런 이제 수요들이 많다 보니까 세대수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곳에 투자를 할 때에는 어떤 넓은 평수의 그러한 이제 그 주택보다는 소형 평수의 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그 투자처가 될 수 있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금천구가 여태까지 저평가 받아왔던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그러한 고가의 아파트 또는 고가의 어떠한 그 주거 시장이 없었기 마련이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2016년도에서부터 그 청약이 실시된 바로 이제 롯데사의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러한 고가의 아파트들이 들어섬에 따라서 그 주변에 굉장한 파급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있어서 앞으로는 그 굉장히 기대감이 높은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서울 안에서 인구가 오히려 늘어나고 있는 가산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가산이나 구로 쪽에 수많은 직장인들이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오피스텔 만나보고 있고요. 아까 살짝 신안산선 개통 소식 언급해 주셨는데 관심 많으실 것 같아요. 개발호재 통해 만나볼까요? 네, 새로운 노선입니다. 바로 이제 그 신안산선이죠. 서울 지하철 10호선이라고도 불리우는 바로 이제 신안산선인데, 그 금천구는 여태까지 그 교통적인 부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1호선과 7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외곽에 조금 있다 보니까 실제로 금천구에 거주하는, 금천구의 생활권을 가지고 있는 수요들은 역을 이용하기보다는 버스를 이용하는 그러한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신안산선이 이미 착공에 들어갔는데, 바로 금천구를 관통하는, 중심을 관통하는 시흥대로에 개통이 된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금천구에서 기대가 되는 노선 중에 하나인데,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착공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주변의 집가가 굉장히 상승을 했고, 그리고 한 번 더 상승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착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착공은 2024년도 중말 정도에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단계적으로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이제 월곡 판교선이 있습니다. 그 금천구를 횡단하지는 않지만 바로 광명역에서 이렇게 정차를 하기 때문에 판교에 대한 수요까지 흡수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러한 노선은 아직 계획 단계이다라는 부분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서부간선도로 역시 지화 사업에 이미 착공이 들어갔죠. 지금 이곳은 이렇게 신안산선뿐만 아니라 서부간선도로까지 교통적인 호재가 계속해서 발달이 되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신안산선이 개통이 되게 되면 분명한 건 그 주변으로, 역 주변으로 유동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업시설도 새로이 생겨난다라는 건데, 그래서 이 일대, 여기 생기는 요 일대, 두 개 노선이죠. 두 개 그 정거장인데, 그 주변으로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이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러한 장기적인 플랜도 있다라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으로 보시게 되면 공군부대 이전을 함으로써
이 일대에 대규모의 상업시설을 이렇게 이제 건립을 하자, 이러한 이제 계획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대규모의 병원 시설 역시 금천구에 들어선다라는 그러한 계획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생활 여건이 다소 좋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교통적인 부분, 그리고 또 이제 어떠한 대규모의 상업시설, 그리고 또 대형 병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그 주거지가 계속해서 바뀔 수 있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천구 가산동 오피스텔 이제 가격 좀 구체적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없었던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시세에도 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지금 가격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의 투룸 가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가로는 2억 5천에서부터 2억 7,500만 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임대 예상가, 전세 예상가로는 2억 4,500에서부터 2억 7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전세 투자 시에는 500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월세 시에는 보증금 2천에 월세 90만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을 안고 투자를 하신다면 8천에서부터 9천만 원 정도 예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 금액 500만 원부터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가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요. 02-3153-2668번으로 얼른 연락 주셔가지고 구체적으로 알아가시면 좋겠고요. 자, 소액 투자 가능하고 시세 차이까지 노려보면서 가산동에서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전략 마지막으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지벨리, 그 국가 산업단지를 끼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직장인 수요층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이렇게 풍부하다 보니까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출퇴근 시간대 그 전철 혼잡도 또는 이제 그 이용객 수를 따졌을 때 그 서울 안에서 2위를 차지를 한 곳이겠죠. 그만큼 그 직주 근접의 성격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고, 그리고 풍부한 임차 수요를 만나볼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울 내 저평가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태까지는 다른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왔지만 금천구라는 지역은 그 상승세에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가격을 견인할 수 있는 아파트도 없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고급 주거단지도 없고, 교통시설도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가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또 이제 세 번째로는 신규 노선입니다. 바로 신안산선이죠. 이미 계획 단계가 아니라 착공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완공은 2024년도에 만나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신규 노선에,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인해서 지역의 가치가 계속해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점이죠.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꾸준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금천구 가산동에서 방 2개짜리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무료 세미나 소식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내에서 핵심 지역 소액 투자 비법을 알려드리는 무료 세미나, 그리고 1:1 무료 상담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무료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선착순 참여라고 하니까요.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해 주신 본부장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하고요. 자, 김창모 본부장님과 함께한 정보들 확인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시청 가능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 문자 통해서 부동산 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도움되는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